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요, 앞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 바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송민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바로 이곳 대구에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축제가 지난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가 가득했던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3일 동안 대구에서 제1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전국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지역별로 따로 개최해오던 사회적 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는 자리였습니다. 둘, 셋, 커팅하겠습니다. 대구가 사회적 경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작지만 가장 좀 알차고 모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20년 동안 활동들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평가도 받고 또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서 통합 박람회를 하게 되었고 그 첫 장소를 이곳 대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육성하기 이전부터 사회적 기업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의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참여하는 통합박람회가 최초로 대구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되게 좀 사명감도 들고 너무 뿌듯하고요. 저희가 알 수 없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고요.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냥상 오미자즙. 네, 16,000원. 2만 원에 낙찰 박수! 네, 이날은 전국에서 345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는데요.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저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적 기업들의 취지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은 협력과 연대를 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1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지난 15일이었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송민서 리포터 직접 다녀오신 소감 좀 한 말씀 말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곳 대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박람회가 제일 처음 열려서 대구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박람회가 많이 개최가 돼서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더욱더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간 이 사회적 경제 박람회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1회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이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진영 총괄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이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먼저 이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센터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그 역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힘들 때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같이 필요로 할 때 또 힘을 도왔던 이런 협동과 호의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가 굴러가는 사회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원리로 경제적 활동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과 효율보다는 협동과 연대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결과로서 사람을 고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저희들 센터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도 하고요. 그리고 자원을 연계하기도 하고 판로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박람회가 그간 수차례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 1회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예, 이제 그게 좀 원래 첫 1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박람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박람회가 개별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박람회와 기념 행사를 했던 것을 올해 네.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열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관련하는 정부 부처가 한 13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의 5대 부문이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통합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다 보니 또 다양함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그 과정에서 민과 간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민관이 함께 만드는 박람회 전국 최초였다고 해서 1회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간 뭐 수차례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그 사회적 기업은 사실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2007년도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10년 전에 가장 중점은 고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좀 취업하기 힘든 분들, 우리 흔히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의 역사를 흐르다 보니 고용에 중심을 뒀던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는 이제 청년의 참여가 늘어났고요. 그럼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년의 역사 동안 사회적 경제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이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두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고용에 중점을 더욱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용과 수익 창출은 사실 두 마리 토끼인데요. 네. 고용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분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가 고용에 있는 것이죠. 수익은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은 수익이 최종적 목표라면 사회적 기업은 이 사회적 미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방편, 네. 도구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선뜻 이해가 되는 듯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위해서 송민서 씨가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례와 지원 기관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대구의 이획도시민 중구 포정동에는 노년층을 위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대구 유일의 실버 영화관으로 55세 이상인 분들은 시중의 다른 영화관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옛 추억의 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많게는 하루 2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어디 영상관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30분 드려요.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선생님 요일별로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저 설명 저쪽에. 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도톰한 입술 살짝 식힌 눈매. 처음에 개관하고 난 뒤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쭉 옵니다. 외국 영화 나올 때마다 왔다.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 한다고 보면 돼. 네,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점점 그 꿈과 생각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걸 좀 했으면 했던 마음에서 서울로 찾아가 보니까 또 이렇게 서울에 실버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형태가 좀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요건이나 이런 것에 합당하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한 것 같아서 한번 또 진행을 도움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2016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또 해마다 영화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럴 때 그 영화비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직원 3명의 인건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모든 비용은 영화관 자체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다른 분을 이제 영화비가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도움을 좀 받고 있지만 그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조금씩은 마이너스를 좀 뭐 하고 있는 그런 달이 좀 있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원도 지원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또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을 기획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대여받아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창업 기업들이 규모를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물적, 인적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4개의 창업 기업들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직접 시민들이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는 그런 테이블들을 운영하는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요. 개별 기업보다는 협업화라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먹거리 네트워크, 뭐 일자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의제나 주제 업종별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는 조직들이 협업화를 한다고 하면 요거를 좀 더 지원을 해드리는 쪽에 이때 필요한 뭐 회의비나 공동 브랜드 개발, 뭐 공동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협업화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로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만 사업장이 아니라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보장해드리는 게 계좌. 이곳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요. 사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가 요건이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하나씩 좀 체크를 같이 해보고 나서 사업 계획을 만든다거나 조직 설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본 교육과 단계별 서류 면접을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이러한 행정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번째는 사업에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사업 자금, 마을기업 같으면 사업 자금을 3년에 걸쳐서 뭐 최대 1억까지 사업에 필요한 뭐 장비나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3번째는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뭐 사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구매계약에서 뭐 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되죠. 대구 동구 유라동의 한 동네 책방. 이곳은 사회적 기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마을 기업입니다.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의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5명의 주부들이 창업 자금도 모으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해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서점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뭐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책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만의 책방. 근데 이제 책방을 그냥 하지 말고 책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을 조금 바꿔보자. 그게 어떤 거냐면 책을 읽는 마을을 만들자. 아니면 책을 읽는 문화를 갖다가 마을에 좀 전파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도 소소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고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꿈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을 운영해오면서 10명의 새로운 조합원도 생겼습니다. 이 새 조합원들은 책방 운영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각자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또 전체 회의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색칠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테이프는 선생님 가져왔거든. 상자도 가져와. 골키퍼 공략한 거 만들어도 되고 마음껏 연필 꽂이도. 그럼 못해요. 그래야 자르지. 책방 운영이라기보다는 책방 여기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책방에 이렇게 큰 일들, 소소한 일들이 생기면 같이 의논하고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란 개념이 이제 듣고 어떤 건지 알게 돼서 그러면 저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사실 대형 서점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책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팔 때 그냥 팔지 않고 좀 많은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인식 때는 19금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책과 함께 이제 성인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네 책방 운영을 위해서도 그리고 꿈꾸었던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항상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꿈꿔왔던 마을 공동체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파는 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서서히 자립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책방이 알려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처음에 저희가 이루고자 했던 꿈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동네 책방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이 마을 기업이라는 거는 또 사회적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요. 이 마을 기업은 우선적으로 마을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혹은 이제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뭐 좀 공동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걸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사업체 운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고용이 되기도 하고 소득이 창출되면 그걸 다시 이제 마을에 활용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앞서 나온 사례는 동네 서점이었잖아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기업.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을에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이제 한 주부가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혼자 먹기는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찬을 좀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하고 뭐 주보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예. 야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이셔서 이게 이제 마을 동네에서 반찬 가게가 지금은 한 5명 정도를 고용하는 아주 큰 기업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의 의도는 뭐예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같이 하시는 거죠? 이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예.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셔서 반찬을 만들어서 동네 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여기서 단 수익을 가지고 또 마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또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다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앞서 저희가 그 VCR을 통해서 실버 영화관 동네 책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요 도농 간의 직거래 매장에서부터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걸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서 씨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옆에 있는 모니터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사회적 기업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총 115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 교육 등의 교육과 관련된 분야와 문화예술 업종이 54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반찬이나 도시락과 같은 식품 업종이 24개고요. 수제화와 같은 제조 분야가 15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유형별 분포, 마을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 역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 총 80개로 나타나는데요.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식당과 식품 분야로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예, 실장님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마을 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교육, 문화, 예술 분야 업종이 둘 다 공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 대구의 좀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이 비중보다 예.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인은
지금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예. 특히 교육문화예술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기업으로 해왔던 사례들이 많고요. 네. 또 대구가 전통적인 소비 지역이다 보니까 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문턱이 좀 낮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로 창업해 보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실장님이 예. 지금 속해 계신 이 지원센터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요. 네. 또 최근에는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예. 요즘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네. 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때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원이다는 아니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과정에서 정부는 조금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후 부분들이 인증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이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 순서가 좀 여기서 드리기는 질문이 좀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다면은 어떤 전제는 아닙니다만 정부의 어떤 방안, 지원 대책 등등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목적의 두 가지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의 요구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부분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들을 네.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것이 수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서 이제 자금, 자본, 그래서 소위 사회적 금융이 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괄 실장님께서 나오신 만큼 이 사회적 경제가 갖는 그 중요성, 그 의미 마지막으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좀 고용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임금에서도 차이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좀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예, 저희들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아까 네. 우리 VCR에서도 보셨듯이요.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 과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한 과정들을 문의를 주시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진영 총괄실장 그리고 송문서 리포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